여태까지 이걸 모르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신 건 제대로 된 차트 패턴 분석이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랑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 건 이론적인 측면보다도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짝 알아볼게요. 구글에다가 디센딩 트라이앵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 보면은 이게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디센딩 트라이앵글인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이론입니다. 이론. 실전에서는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이론 공부를 하기 위한 그림이고, 실전에서 이런 그림이 안 나와요. 실전 차트는. 뭐 여기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이렇게 정석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건 이론은 이미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아세요. 너무 쉬우니까 이론은. 제가 설명드릴 건 실전입니다. 실전 트레이딩. 실전 차트에서 어떻게 어센딩 패턴, 디센딩 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이론은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하는 이 시장은 길거리 파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날것의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군말 없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딱 바로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뭐죠? 이렇게 있고 뭐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구간이라는 걸 파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작도를 어떻게 하냐면 많은 분들이 작도를 어떻게 하냐면 뭐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추세선 작도를 해보겠죠. 근데 안 맞네? 이렇게 해보겠죠. 안 맞네? 이렇게 해보겠죠. 이렇게 해보겠죠. 이렇게 해보겠죠. 이런 식이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탈했네? 아, 이거, 어센딩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죠. 이거부터가 틀렸습니다. 교과서로만 배운, 분석이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정말 실전 길거리 매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거 지나간 차트니까 여기에서 매매를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해요. 이것까진 똑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추세선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 이 구조를 파악했다면 추세선이 기준이 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저점 있죠? 저점 있죠? 저점 있죠? 저점 있죠? 저점 있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공통된 특징이 뭐냐? 저점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이게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쵸? 저점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매수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고점은 똑같아요. 이건 뭐죠? 매도 압력은 동일하다. 고점에서 발생하는 매도 압력은 똑같은데 저점에서 발생하는 매수 압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고점이랑 저점이 상승하는 폭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주의 구간이 되는 겁니다. 여길 돌파하거나 아니면 저점이 상승하기만 하는 틀을 깨게 되거나, 그쵸? 만약에 저점이 이렇게 자, 다시 다 끄고,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상승하기만 하는데, 그러다가 이 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 저점이 상승하기만 하는 그 구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승형 패턴 구조가 붕괴가 된 거입니다. 원래 많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추세선 작도 해놓는 게 끝이에요. 근데 그러면 속임수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는 거죠. 반면에 제가 하는 이런 구조 파악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속임수에 거의 당하지 않습니다. 속임수에 당할 일이 없죠. 구조 붕괴가 되면 그냥 끝인 거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동일한 저항선을 돌파했어요. 이런 자리가 돌파 매매하기가 딱 좋은 자리인 거죠. 이 저항선이 그냥 일반적인 저항선 구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쵸? 이거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랑 동일하긴 한데, 원리가 동일하긴 한데, 트라이앵글은 삼각형이죠. 아까 봤던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삼각 형태로 움직이잖아요. 그거는 정석적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인데 실전 차트에서 그렇게 딱딱 맞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다. 실제로는 지금 보시는 이 차트처럼 이런 식이에요, 보통.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패턴에 이름을 붙였죠. 상승 압박형 패턴이라고 제 마음대로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패턴을 부르는 명칭이 없어서. 이거는 트라이앵글이 아니에요. 삼각형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다른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코스모스 차트이고요. 자,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고점은 똑같아요. 근데 저점이 계속 올라오죠. 저점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고점은 똑같다. 뭐죠? 아까랑 똑같아요. 상승 압박형 패턴인 거죠. 이거는 그냥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삼각형이면 그냥 이름이 있어요. 상승 삼각형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 패턴이 삼각형이 아니에요. 뭐 억지로 삼각형 끼워 맞추면 되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실전 길거리 매매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는 실전 매매 특화된 길거리 매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고점이 똑같고 저점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네. 아,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된다? 돌파 매매가 되는 자리다. 그걸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돌파 매매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항선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저항선이에요.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요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돌파 매매가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자, 다른 구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한 구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실패한 구간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패턴이 실패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실패하는지. 여기 보시면 저항 받는 구간이 똑같죠. 그리고 저점이 올라가죠. 여기도 올라가죠. 그래서 뭐죠? 상승 압박형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승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항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뭐죠? 구조 붕괴죠. 상승 압박형 패턴의 구조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이탈 자리. 그래서 이런 자리가 SL 걸어놓기에 딱 좋죠. 자, 이 자리가 그냥 저점 자리가 아니에요. 저점이 계속 올라오기만 하던 그 마지막 저점 자리예요. 그런 의미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빠르면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거고, 느리면 종가에라도 손절이 나가야 돼요. 물론 종가에 손절하면 아깝죠.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꽂혔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형 패턴이 붕괴됐다. 그러면 더 이상 매수 홀드를 하고 있기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크게 빠지는 거죠. 마이너스 40%. 이 종가 자리에서 손절을 했어도 추가적인 마이너스 40%의 하락을 회피할 수 있었다. 상승형 패턴 구조 붕괴가 된다면 매수 홀드를 하고 있을 이유가 상당히 감소하는 거죠. 손절 찬스가 왔을 때 빠르게 손절하는 게 좋아요. 괜히 고집 부리고 있어서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이 시장은. 자, 그러면 어센딩 U 패턴. 정확히는 어센딩 패턴이 아니에요. 이거는 삼각형 패턴이니까. 우리가 봤던 게 삼각형 형태가 아니죠. 근데 어센딩 패턴이랑 원리 자체는 똑같다. 예, 원리는 동일하다. 어쨌든 어센딩 U 패턴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디센딩 U 패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차트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받쳐주는 구간은 거의 비슷해요. 이런 구간을 저는 가로줄 하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묶어버린다 했죠.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면 지지를 받는 구간은 그냥 여기다. 하나의 지지대라고 묶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고점을 보세요. 고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자,
여기가 하나의 하락 추세선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봐도 됩니다만, 처음에는 이 자리가 없었죠. 처음에 이 자리가 없고 여기로 작도가 됐을 텐데 이러면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아, 그러면 디센딩 패턴이 아니구나 라고 혼동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교과서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하지만 실전 차트에서는 이렇게 교과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 했죠? 그냥 이렇게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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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이렇게 연결을 그냥 해버린다. 그러면 약간 흐물흐물하긴 해요. 하지만 이 구간의 특징이 뭐냐?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특징을 띈다는 거죠. 그쵸? 고점이 낮아진다는 건 뭐죠?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지지하는 구간은 똑같다. 매수 압력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패턴은 뭐라고 부르냐? 원래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불러요. 근데 삼각형이 아니니까 삼각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 흐물흐물한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멋대로 이름을 붙인 거죠. 하락 압박형 패턴이라고 그냥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냐면 이름, 뭐 단어가 가져오는, 언어가 가져오는 그런 힘이 있어요. 저 스스로 혼자 매매를 할 때 여기 구간을 해석할 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구간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삼각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서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하락 압박형 패턴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내려오고 받쳐주는 구간은 이렇게 동일한데 그럼 이 자리는 뭐죠? 이탈 숏 자리가 되는 거죠. 이탈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이탈, 추격 숏을 하는 거예요. 추격 숏. 아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 분석을 통해서 매도 압력이 점진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걸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요 지지 구간이 무너지는 자리는 추격 숏 진입을 해보기에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거죠. 자, 지지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이탈하고 추격 숏을 갔다고 치면은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마이너스 뭐 2%, 마이너스 3% 떨어지면은 대공황이다, 도망쳐 이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패턴 파악을 했으면 마이너스 19%의 숏 수익을 얻거나 하다못해 현물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19%의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자,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그냥 추세선 이렇게 분석을 해놨으면은 이런 구간에서 속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안 속는다는 거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구조 자체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교과서적으로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코스모스 아톰 차트이고요. 일봉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받쳐주는 구간은 똑같죠. 근데 고점을 보세요. 이쯤 되면은 그냥 바로 보여야 돼요. 고점이 계속해서 그냥 낮아지기만 합니다. 그쵸? 흐물흐물하게 연결이 돼요. 이 구간이 하나의 추세선 구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의 추세선으로 딱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작도를 해놓으면은 딱 삼각형 형태로 떨어지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빈 공간. 그럼 이 빈 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추세선이 여기에서 형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 추세선에 한 번도 도달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추세선에 의한 매도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림만 보면은 삼각 형태로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실전이랑은 사실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다? 그냥 고점을 다 이었다. 그랬더니 단 한 번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기만 하더라. 그러면 뭐다? 하락 압박형 패턴이다. 그리고 주요 가로줄을 이탈하고 리테스트 받고 추가적인 큰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폭이 마이너스 30%. 이거 패턴 감지했으면은 마이너스 30%의 하락을 잠재적인 하락을 회피할 수 있던 거죠. 마이너스 30%다 숏으로 먹을 수 있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중간에 익절하겠죠. 자, 이번에는 폴카닷 차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폴카닷이 바이낸스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차트인데요.
자, 여기 저점이 이렇게 있죠. 근데 저점 받쳐주는 구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의 네모 박스로 묶음 처리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점을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온다. 이거 뭐죠? 지금까지 봤던 패턴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하락 압박형 패턴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하락형 패턴인 거예요. 하지만 하락형 패턴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지대를 이탈해야 그 뒤에 추가적인 하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하지만 주요 지지대를 이탈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고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뭐죠?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하락 압박형 패턴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조 붕괴. 하락형 패턴의 구조가 붕괴됐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그 이후에 끝까지 주요 지지대를 이탈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큰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형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조가 붕괴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지지 구간에 다시 온다면 이게 신뢰도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일단은 매수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이탈하면은 매도 접근을 해야죠. 심플하게. 그런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자리에 온 적이 없네요. 만약에 온다면 일단은 매수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겠습니다.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패턴이지만 이거는 너무 교과서적이다. 실전 차트에서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 하락 압박형 패턴, 이거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인 거죠. 사실상 원리적으로. 그리고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상승 압박형 패턴 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이게 실전에서 통하는 패턴이다. 뭐 이름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어센딩으로 그냥 부르는 게 편하다. 디센딩으로 부르는 게 편하다. 그럼 그냥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데 분석을 하실 때 곡선 형태로 분석을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곡선의 형태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구조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추세선을 기준 삼게 되면 속임수에 당할 수 있어요. 패턴 분석을 할 때, 트라이앵글 패턴 분석을 할 때. 근데 그런 속임수를 배제할 수 있는 게 이런 패턴이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